이번에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거나 생성자 본체 내에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생성자 옆에 콜론을 붙이고 괄호 또는 중괄호를 사용해 멤버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라고 합니다. 보통 데이터 멤버를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초기화하거나 생성자 본체 내에서 초기화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데이터 멤버 초기화 방법에는 선언시 중괄호나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과 생성자 인자를 받아 본체 내에서 초기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나 중괄호를 이용해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참조형 타입, 콘스트 지정자, 부모 클래스는 반드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화 리스트 문법은 생성자 이름 옆에 콜론을 붙이고 데이터 멤버를 괄호 또는 중괄호로 초기화하는 방식이며 부모 클래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사용 예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구조체 P가 정의되어 있고 클래스 X를 정의하면서 부모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멤버에는 일반 멤버, 콘스트가 붙은 멤버, 그리고 참조형 타입 멤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도 있지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초기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 멤버의 경우 생성자 본체에서 초기화하든 초기화 리스트에서 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클래스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를 통해 부모 클래스 이름과 함께 생성자를 호출하는 형태로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생성자 본체에서 부모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면 단순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뿐 실제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으면 부모 클래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클래스 객체 자체가 반드시 생성되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부모 클래스가 하나의 데이터 멤버처럼 다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를 해야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초기화를 명시하지 않으면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콘스트 타입의 경우 생성자 본체에서 초기화하려고 하면 콘스트 지정자는 값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조형 타입 역시 생성자 본체에서 초기화하면 참조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값을 대입하는 형태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참조 초기화 방식과 다르게 동작합니다. 따라서 참조형 타입도 반드시 생성자 본체가 아니라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초기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참조형, 콘스트 타입, 일반 데이터 멤버, 부모 클래스 등은 사용자가 정의한 모든 생성자에서 빠짐없이 초기화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생성자를 만들면서 이를 생략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모든 데이터 멤버를 일일이 초기화하다 보면 코드가 반복되기 쉬운데 이럴 때는 초기화 리스트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 초기화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임 생성자라고 하며 호출되는 생성자를 타겟 생성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지만 초기화 리스트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제에서는 참조형과 콘스트 타입 멤버가 등장하며 기본 생성자에서 필요한 데이터 멤버를 모두 초기화하고 X라는 타겟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호출이 없다면 위에서처럼 모든 멤버를 각각 초기화해야 합니다. 생성자 본체에서 타겟 생성자를 호출하면 단순히 임시 객체가 만들어질 뿐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임 생성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타겟 생성자만 호출해야 하며 초기화 리스트에 다른 멤버 초기화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맞는 구조이며 이임과 별개로 멤버를 나눠서 초기화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멤버 초기화 과정을 살펴보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 클래스부터 먼저 초기화가 진행됩니다. C++에서는 부모 클래스를 여러 개 상속할 수 있는데 이때도 선언된 순서대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즉,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순서는 무시되고 클래스 선언 순서에만 따르게 됩니다.
이후 데이터 멤버 역시 선언된 순서대로 초기화되며 이때 역시 초기화 리스트의 순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자 본체가 실행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데이터 멤버가 초기화되며 예제를 통해 이 과정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스 A와 B가 있고 이 클래스는 A를 먼저 B를 나중에 상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 변수로 M1과 M2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상속 순서가 A, B이기 때문에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B를 먼저 쓰고 A를 나중에 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초기화는 항상 선언된 순서인 A, B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M1, M2 역시 선언된 순서대로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순서를 바꿔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자체는 특별한 초기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 멤버나 타입을 올바르게 초기화하기 위한 문법적 수단일 뿐입니다. 사용자에게 초기화 순서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야기했던 몇 가지 특별한 타입에 대한 초기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기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클래스 X가 있고 별도로 부모 클래스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화 순서에 따르면 M1과 M2가 선언된 순서대로 먼저 초기화되고 이후 생성자 본체가 실행됩니다. 이때 초기화 순서는 항상 M1, M2 순서입니다.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 M1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데이터 멤버가 모두 초기화된 후에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가 따로 실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성자 본체는 항상 마지막에 실행되지만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는 멤버 선언과 직접 연동되어 초기화가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M1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되어 있고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도 M1에 대해 초기화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때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 명시된 식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순서를 바꿔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초기화식을 새로운 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는 별도로 초기화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선언 초기화를 덮어쓰는 개념이며 순서와는 무관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M1에 대해 초기화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존 선언된 초기화는 무시되고 해당 식으로 대체되어 M1에 M2를 대입합니다. 이후 M2의 초기화가 진행되지만 M2에는 아직 값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값의 설정 순서에 따라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가 초기화 순서를 바꿔주는 기능이 아니라 기존 초기화식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모 클래스가 먼저 초기화되고 다음으로 데이터 멤버가 선언 순서대로 초기화되며 마지막으로 생성자 본체가 실행됩니다.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멤버의 초기화식을 대체할 뿐 독립적으로 동작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기능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